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1번째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번째 컨텐츠, 즉위 33일 만에 사망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1.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개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2013년에 즉위한 이래 2015년, 2017년,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탈권위적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교황은 요한 바오로 1세라고 전해집니다. 1978년 8월 26일 제263대 교황이 되었지만 불과 즉위 33일 만인 1978년 9월 2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토록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까닭은 그럼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1912년 10월 17일에 이탈리아 포르노 디 카날레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알비노 루치아니였고요. 두 명의 동생과 한 명의 여동생이 있는 집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12살에 펠트레의 소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벨루노의 그레고리오 대학교를 나와서 1935년 7월 7일 정식으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1937년 벨루노 대신학교의 교수 겸 부학장이 된 그는 도덕, 신학, 교회법, 교회 미술 등을 지도하기도 하였고요. 1941년에는 로마에서 1년간 머물면서 그레고리오 교황 창립 대학교로부터 신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1948년 벨루노의 주교 총대리가 되었고 2년 후인 1949년에는 교구 상서국의 차장이 됩니다. 1958년 12월 15일 루치아니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비토리오 베네토의 주교로 승품이 되었고 12월 27일에는 주교 축성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교황 바오로 6세에게 베네치아의 총 대주교로 임명이 되었고 1973년에 열린 추기경 회의에서 산 마르코 성당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8월 6일에 바오로 6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콘클라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의 선거회가 열리고 나서 이틀 만에 후임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 최초로 대관식을 거부했고요. 세속 권력의 상징인 삼중관을 뉴욕에서 경매에 붙여버리고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요한 바오로 1세 그 의문의 죽음. 바오로 1세가 즉위하고 33일 뒤인 1978년 9월 29일 새벽 그는 안경을 쓰고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인 채 침대에 앉아 책을 든 모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66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수녀였다고 하는데
수녀는 교황의 개인 비서인 마기 몬시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곧이어 당시 교황청 국무원장 비오 추기경에게도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비오 추기경은 교황의 전속 의사들을 부르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의사 중 한 명만을 지명을 해서 유관에 따른 검시만 하고 부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이 되었죠. 에두아르도 간용 대주교의 비서였던 찰스 멀 신부는 33급 살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바오로 1세가 사망하기 여기에는 바오로 1세가 사망하기 사흘 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에두아르도 간용 대주교와 그의 비서였던 찰스 멀 신부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을 아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용 대주교는 교황청 교계에 침투한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비밀 결사 종교 단체에 대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결과는 인터폴 요원들이 검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교황청 내에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들이 있었는데 아니발레 부그니니 대주교와 세바스찬 바지오 추기경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오로 1세의 전임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 시절부터 다각도로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인물들을 내사했고요. 실제로 바오로 6세는 아니발레 부그니니 대주교를 이란 주재 교황 대사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물인 세바스찬 바지오는 여전히 추기경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1978년 9월 25일 간용 대주교와 요한 바오로 1세의 만남에서는 바지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9월 28일 저녁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당시 처리 방안에 따라서 바지오 추기경을 교황 서재로 불러서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황의 서재 바깥을 지키고 있었던 스위스 근위병의 증언에 따르면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교황이 아닌 바지오의 고함 소리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말다툼 이후 약 2시간 만에 교황이 사망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후의 대처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말다툼의 당사자이자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추정되어 쫓겨날 처지에 있던 바지오 추기경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황이 사망했는데 부검조차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비오 추기경 역시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교황에게 보고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비오 추기경은 교황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을 수녀가 아닌 교황의 비서 마기 몬시뇰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교황의 장례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교황 생전에 준비했던 유언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류들 역시 바지오 추기경이 가져간 뒤에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교황이 사망할 당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프리메이슨과 관련되어 파면시킬 사람들의 명단이었는데 바지오 신부가 이것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 그리고 교황이 죽기 30분쯤 전에 이미 장의사가 호출이 되었었다라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늦게나마 이탈리아 정부와 언론까지 강하게 압박을 하자 결국 바오로 1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 방부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까지 몸에 주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부검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태였고, 그 이루어진 결과마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럴 거면 대체 왜 부검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죠.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바오로 1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어떤 이는 바오로 1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재직 중이던 당시에도 바티칸 은행의 마피아의 자금을 보관하고 세탁하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사실에 항의했던 그의 과거를 바탕으로, 자, 그러니까 바티칸 시티에 있는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들의 어떤 자금 세탁 용도로 쓰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항의했던 이 바오로 1세의 과거를 바탕으로 바티칸 내부의 부패 세력이 마피아와 함께 그를 독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리메이슨, 한쪽에서는 마피아들이 이 바오로 1세를 죽인 배후 세력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과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바오로 1세는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오로 1세의 개인 비서인 몬시뇰 역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교황에게 중요한 종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멕시코행 비행기 티켓을 전달했지만 로마를 떠나지 않겠네. 곧 하늘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이 업무를 후임자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일어난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처리들, 그가 죽고 나서 벌어진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처리들 때문에 여태까지도 속 시원하게 해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와 의혹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교황청과 바티칸을 개혁하려고 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명복을 뒤늦게나마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